자, 이제 외로움을 고독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상태는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똑같아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외로움은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혼자 있는 상태를. 수동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냥 그런 상태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 안 해요. 고독은 자기가 선택을 해요. 능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내가 공국을 막 끓이고 있는데, 우리는 보편적인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남편이 벌써 눈치를 채요. 며칠 동안 집 비우려고 그러구나. 그럼 아내가 남편을 두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그 상태를 볼 때 남편이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당하죠. 처한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한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아 안을 수도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당신 가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웃어. 만약에 속으로 웃는다면은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뭔가 할 것이 뭘 해야 될 것인가 머릿속에 쫙 들어있어요. 이거는 능동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으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외로움이 되겠지만은 능동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이 벌써 들어오면 이거 뭐죠? 이거는 고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외로움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다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반면에 고독은 뭐죠? 목표가 있어요. 이것이 내가 처해진 상황이든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일부러 혼자가 됐든 혼자가 되는 거는 똑같은데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고독이 되고 목표가 없으면 뭐가 된다? 외로움이 돼. 그리고 똑같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 외롭다 하더라도 이 외로움의 기능이나 외로움의 역할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 외로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외로움의 기능이나 역할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뭐가 된다? 고독으로 넘어갑니다. 자,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가 어쩌면 이렇게 아주 단순해요. 드러나는 혼자 있다는 상태는 똑같지만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목표냐 뭐냐 한번 볼까요?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고독에서 목표를 빼면은 뭐가 남아요? 답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에서 목표를 더하면은 고독으로 넘어갑니다. 이 차이가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외로움을 우리가 얘기할 때 목표를 상실한 홀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외로울 여유가 없어요. 언니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살기 너무 바빠. 그 바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뭐죠? 하루하루 일상을 꾸려가야 되는 데 대해서 그 목표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상실한 홀로가 외로움이고 고독은 목표를 위한 자발적인 선택적인 고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오늘은 조용히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러면 어때요? 친구들이 불러도 아니야 이러고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홀로가 되어서 글을 쓰거나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고시원에 가는 사람 절간에 가서 혼자 조용히 구도자들은 사막이나 광야로 가서 하느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이런 스스로 선택하는 고립이고 선택하는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일상에서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내가 외로운지 고독한지가 더 쉽게 아마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외로움의 길을 한번 기울여 봅시다. 이건 어쩌면 결론이기도 해요. 나의 외로움은 나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외로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외로움을 만났어요. 이제. 그 외로움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요. 그 얘기한다는 건 뭐죠? 결국은 뭔가 목표를 갖도록 우리에게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초대할 수도 있고, 혼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방해를 안 받잖아요. 나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초대일 수도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시간 내서 자서전을 쓰거나 또는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거나 이런 거는 모두 다 목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목표 중에서도 조금 더 다른, 좀 더 보편적인 의미나 가치나 그런 어떤 소명들이 무언지를 찾아가는. 그래서 조용히 혼자 피정을 가기도 하고 조용히 혼자 산사를 찾아서 자기 혼자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죠? 그 스페인입니까? 거기서 걷는 길 있죠. 예, 산티아고 그 길을 이렇게 쭉 걸으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때 혼자는 외로움일까요? 예, 고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앞으로 내 삶 또는 지금 현재의 내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로 만드는 그런 것을 목표로 잡는다면은 외로움은 이제 자기 일을 다 했다 하고 우리에게서 아마 떠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은요. 외로움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 전에 외로움의 원인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를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이렇게 한번 잘 들여다보는 거, 유형이든 원인이든, 거기에서부터 이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들이 결국은 뭐죠? 외로움에서 벗어나요. 그게 이제 목표예요. 또 그런 목표를 실행하다 보면 외로움이라는 건 이미 사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갖고 가는 것이나, 또는 미래의 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방향이나 어떤 모습으로 갖고 갈 것인지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목표를 갖는 일이고, 이 목표를 가질 때 외로움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거예요. 외로움이 주는 가장 큰 신호 하나는 뭐다? 목표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요청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어요. 너희 오늘의 목표는 무엇인지, 하루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 시간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인생의 목표나 목적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외로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안에서 관계에 대한 것이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좀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 강의 듣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갖고요. 나누게 해주시길. 네. 네. 사실은 아까 신부님께서 뭐 분리불안, 그러니까 저는 융합에서 오는 그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사람이라는 걸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아빠 기일이었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던 모임이지만 제가 주최자였기 때문에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그 형제님이 계셔서 어느 정도 선에서 모임을 끝내고 가고 저는 집에 너무 빨리 오고 싶었는데 모임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에서 표정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 와이프한테 나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제 좀 네 신랑 좀 가자고 얘기 좀 해달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저의 불편함이 그들한테 이제 느낌으로 갔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면서 저는 저희 남편한테 화를 냈고, 나의 감정을 일이라도 생각을 했었으면 당신이 거기에서 오늘 이러이러하니 여기에서 모임을 끝냅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주의를 맞았고 갑자기 미사 도중에 미사를 끝마치고 성체조배하면서 화요일 날 수업한 생각이 확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한 행동이 그들 카톡방에 저의 그날의 감정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불편함을 이러이러해서 저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카톡을 올렸어요. 예전에 저라면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하루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괜히 했나?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적절한 거리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녁 무렵에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하고의 10년간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이것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사람한테 100%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마음이 그냥 지금도 조금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편한 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면서 제가 외로움을 느꼈던 거는 저의 그 주체성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없었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과감하게 내 감정에 대한 톡을 보낸 거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네, 멋집니다. 네, 우리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의 강. 네, 두려움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 성 안에 갇혀 있다가 이 요새가 굉장히 튼튼한 요새이기 때문에 강이 그 요새를 보호하고 있고 그 강을 통과해야 저 푸른 초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이 바로 두려움의 강입니다. 그래서 성을 나와서 강을 건너서 옆에 있는 푸른 풀밭, 연결되어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안과 두려움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거를 한 번에 확 못 건너잖아요. 그죠? 조금씩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정을 이제 딛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외로움이 주는 신호를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행동하신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외로움이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관리하면은 고독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정말 많은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한 것이 이 고독을 어떻게 영성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고독으로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을 해내요. 제가 글에서 보니까요, 우주로 나가는 우주 비행사들의 그 고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몇 년씩 그냥 혼자 완전히 다 지구랑도 떨어지는 거죠. 그죠? 떨어져서 그 안에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참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기의 이 외로움을 이겨나가는 나름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면은 견뎌내지 못하고 아마 심리적으로 폐인이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너무 많은 일로 나를 그냥 막 바쁘게 몰아붙이기보다 끌려가기보다 내가 분명하게 어떤 목표를 하나 내가 스스로 정해서 나를 위하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목표를 꼭 대단하고 클 필요 없습니다. 자그마하지만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틈나는 대로 그걸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다면은 이 외로움은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나 더 이상 내가 피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나를 잘 이끌어가는 좋은 디딤돌이 될 거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 앞에 신부님께서 이렇게 유형에 대한, 그러니까 외로움에서 이렇게 벗어난다기보다 외로움을 이제 외로움과 친해지는 거죠. 외로움의 신호를 읽고 그 외로움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유형들이 있었는데 그 유형에 따른 그리고 이제 원인에 따른 이 행동들을 아까 쭉 나열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이 말은 너무 좋은데 이거 내가 어떻게 다 해?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내가 책을 한 권 다 읽어도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탁 와닿는 한 문장, 그거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그거 하나 잡으시고 행동하시는 것. 그것을 가장 쉽게 조금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조금 한번 선택하시고 아주 작은 거지만 아까 나눠주신 것처럼 그냥 작은 행동 하나지만 떠올린 다음에 행동하는 것. 이렇게 한 발씩 디디시면 이제 이것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여정은 계속 가야 됩니다. 그죠? 제가 20년 동안 이 외로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의 땅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뭐 완전 확 벗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실존적인 그 외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함께 조금씩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동안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독, 우리가 영성으로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이 고독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영성으로 건너갈 것인가를 좀 다루겠습니다.